자, 이 시간에는 활용 레시피 첫째 시간으로 신고 업무 순서와 메인 매출 유형의 이해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가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 업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이 부가세 과세 기간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한 해를 1년을 부가세는 이제 뭐 법인세나 소득세는 한 과세 기간이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법인이 정한 회계 기간을 한 과세 기간으로 하는 반면에 부가세는 1년을 반으로 나눠서 과세 기간을 두 개를 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년이 한 과세 기간이 아니라 두 개의 과세 기간. 그래서 전반기를 1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를 2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쭉 이어져 온다고 했을 때 여기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반을 한번 나눠요. 나눠서 전반기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그러니까 1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라고 해요. 그래서 과세 기간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이 과세 기간을 두 개 쪼갠 다음에 이 과세 기간 동안에 6개월 거를 한꺼번에 하려면은 6개월치도 사실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더 쪼개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1기의 예정. 1기 다 끝나진 않았지만 전반기 1기 중에 전반기의 전반기를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해서 여기를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예정에서 왜냐하면 과세 기간이 끝나봐야지 확정되는 거니까 아직 이 상태에서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정 신고한다고 해서 예정 신고 기간이고 마찬가지로 2기도 이 과세 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러니까 언제예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에 1기 예정,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기 예정 신고 기간 끝나고 그다음 2기 예정 신고 끝나고 나머지 3개월들을 뭐 확정 신고를 하기 때문에 확정 신고 기간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정식적인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니고 과세 기간에 이 나온 것처럼 과세 기간 최종 3월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러니까 확정 신고 기간 이렇게 편의상 교재에도 뭐 써 있는 데도 있고 하지만 그걸 정식 명칭으로 확정 신고 기간이 아니라 과세 기간 중에 나머지 3개월이다라는 표현으로 과세 기간 최종 3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세기간 나누고 아래 있는 거 나온 것처럼 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 그렇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냥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봐요. 우리가 부가세의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부가세 사업법상에 사업자냐 아니냐를 나누는 것은 뭐 이 과세사업자, 그다음에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면 면세사업자 이렇게 나누는 거고 이 일반 과세사업자 중에서도 과세사업자를 반으로 구분해서 아무래도 여력이 그러니까 그 매출의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여력이 낮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간편하고 쉬운 이런 뜻의 간이과세자라는 명칭을 쓰고 그런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나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온 것처럼.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 기간의 중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과세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가 한 과세 기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끝내는 경우에는 과세 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이
폐업하기 때문에 폐업하는 시간까지 여기 나온 것처럼 폐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폐업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자, 그다음에 이 폐업한 자 이렇게 해서 과세기간이 나눠지겠죠. 이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실수라는 경우가 헷갈리는 경우, 실수한다기보다는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건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한 과세기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부가세의 과세기간과 소득세법상의 과세기간을 혼동을 하는 거예요. 소득세법은 사업을 하건 안 하건 그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으면 소득 신고를 하는 건데 부가신고하고 헷갈려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으면 내가 소득 신고 기간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가세니까 부가세법상의 과세기간은 이렇다라는 것을 구분하셔서 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세기간은 그런데 신고는 언제 할 것이냐? 신고는 과세기간에 있으면 이 기간에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끝난 날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부가세는 25일이에요. 항상 25일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기 예정신고 기간은 3월 31일로부터 과세기간 예정신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인 4월 25일. 그다음에 일기 확정은 일기 전체적인 일기의 과세기간의 신고기간은 7월 25일. 마찬가지로 2기 예정은 10월 25일, 2기 확정은 다음해 1월 25일. 이렇게 25일, 25일이라는 숫자를 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걸 알 수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달, 그다음에 법인세는 과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종료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런 식이지만 부가세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 업무가 되게 타이트해요. 25일이면 되게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세무사무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천세 신고를 1일부터 10일까지 한단 말이죠. 10일까지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부가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마감이 11일. 그리고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한 내역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건 10일 이후에 전송 끝나고 난다. 그다음에 취합할 수 있겠죠. 그리고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또 15일 이후에 자료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 신고기한 25일이라는 것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데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사이에 휴일도 껴있고 하다 보면은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자료 수취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기간까지 열흘밖에 안 돼요. 그 기간에 열흘인데 생각해 보세요. 열흘인데 매출에 부가세 신고 납부 금액이 많아요. 부가세 납부 금액이 몇천만 원 돼요. 근데 25일 날까지 신고 마감이다 보니까 신고하고 바로 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5일 날 당일 날 납부 주면서 자 3천만 원 부가세 이번에 3천만 원 나왔으니까 3천만 원 납부하세요라고 하면은 누가 납부할 그런 여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납부세액이 많은 데는 더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하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가신고가 무척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가세 과세기간을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알고 내 머릿속에 부가세 신고기간이 오면은 이미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가 체계적으로 착착착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에 있는 내역도 그 내역을 반영해서 한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과세 유형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러면 과세기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봤을 때 아까 관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라고 했는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다든지 혹은 반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요. 왜냐하면 이 관이과세 이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은
1년 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거까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한번 신고를 하면 1월 25일 날 다음에 1월 20일 날 신고를 해야지 그 해년도에 매출액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세무서에서 파악하기까지가 바로 1월 25일 날 신고하자마자 바로 할 수 없는 거죠. 과세기간이 그때는 다른 과세기간이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그리고 간이과세에서 일반 과세 전환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로,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 과세로, 이런 식으로 중간에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기 기준을 잘라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과세는 무조건 1년이 아니라 이런 과세 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그렇게 잘라서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른 거와 달리 이 간이과세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가 있는데,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는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이 사업자가 아무래도 간이과세다 보니까 우리한테 불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간이과세가 쉽고 편한 거였는데, 내 매출이 얼마 많지 않을 때는, 근데 좀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간이과세가 불편해요. 여러 가지 면으로 뭘 거래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면에서. 그래서 간이과세를, 말하자면 간이과세는 과세관청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자한테 주는 혜택인데, 내가 이것이 혜택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혜택이 아니라 나한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어진 혜택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간이과세의 포기제도예요. 그래서 과세가 끝난 다음에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간이과세 안 할 거예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중간에 1, 2, 3월 달을 거치면서 포기하지 하다가 드디어 4월 15일 날 간이과세를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한 4월 15일이 속하는 날, 그러니까 날에 그 속하는 월까지는 4월 15일 날 포기했지만 4월 30일까지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 과세기간인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반 과세로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2기부터는 완벽하게 일반 과세로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일반 과세였다가 일반 과세를 포기하고 간이과세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이과세니까 간이과세는 포기할 수 있지만 일반 과세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과세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부가세 과세 기간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다가 이 부가세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이제 처음에 사실 이 부가세 레시피 세무편은 이게 뭐 회계편이고 세무편이고, 이 두 편은 이 세무사무실의 초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그 신고 기간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잘 익혀두시고, 원래 아시는 분들은 잘 하시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업무를 위해서는 이 순서를 놔뒀는데, 이 순서를 둔 이유는 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가세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부가세 순서를 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순서들을 보시면, 일단은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은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집하는 거죠. 우리가 자료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일단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인 가정이 우리 거래처에 수임 등록이 돼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임 등록된 우리 거래처 자료를 홈택스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걸 수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홈택스에서 주는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불과 한 10년 이렇게 전에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그 발달되어 오면 올수록 이런 자료들이 홈택스의 자료들이 더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로부터 직접 받는
자료보다 홈택스에서 수집하는 자료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래처로부터 받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하되 거래처로부터 이 홈택스에서 수집하는 자료들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매입세액이 많아요. 그러면 매입세액이 많으면 매 많은 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라는 것은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계약이면 용역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세무서에서 바로 거래처로 연락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세무대리를 통해서 연락이 가죠. 그러니까 세무서를 통해서 갈 때 이러이러한 내용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내용을 알고 있으려면 마치 우리가 그 회사인 것처럼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도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물론 이 거래처로부터의 자료 수집은 홈택스에서 수집할 수 없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뭐 종이세금 계산서랄지 이런 것들은 거래처로 직접 받아야겠죠. 근데 예전에는 자료를 전부 다 이제 거래처에서부터 받다 보니까 막 서류로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신고 한번 끝나고 나면은 세무사무실에 막 서류들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물론 홈택스에서도 자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도 실물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실물 자료는 회사에서 보관하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스캔해서 혹은 스캔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팩스를 통해서랄지 이런 것을 자료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도 예전같이 막 세무사무실에 한 번 신고 끝날 때마다 1년 지나면 엄청난 양의 서류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자료, 그다음 홈택스에서 자료 수집하고 이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료를 입력해야 돼요. 근데 이 자료 입력을 함에 있어서 매번 자료를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 맞게 뒤에 나옵니다만은 회사에 맞게 입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기본 과정이 상기업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사갖고 와서 상품을 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한 거래처는 상기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오는 것은 원재료고 매출은 제품 매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환경에 맞게 환경 등록사항을 바꿔주고 그리고 자료를 입력하는데 이 회사 특성에 맞게 이 회사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전부야 라고 한다면 스크래핑을 해서 하는 방법을 택한다든가 아니야 이 회사는 전자세금 계산서보다는 이 수기로 해서 아직 매출 미비해서 수기로 해서 매출 세금을 발행해 라고 한다면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든가 아니야 이 회사는 보니까 매출이라는 게 다 전부 다 해외 매출하고 무슨 뭐 페이팔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매출해 라고 한다면 그런 매출을 어떻게 입력할 수 있는지를 정해서 자료 입력 방식을 선택해 가지고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자료는 받아놓고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해놓고 쌓아두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더 입력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런 자료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료를 입력하셔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이건 이제 만들어진 자료가 이제 들어간 상태니까 이 자료가 입력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고 수출했다. 그럼 수출해서 관련 서류가 들어왔어요. 수출 관련 서류를 요즘은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도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뭐 스크래핑 할 수 있으니까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럼 수출에 관련 서류가 있으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해야겠구나. 다른 회사는 우리는 부동산 임대회사인데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겠구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 안 했더니 가산세가 있더라. 그렇구나. 그러면 신고 부속 명세서 거기에 맞는 신고 부속 명세서들을 각각 작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서에 내용이 다 들어가겠죠. 작성해서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우리가 1차로 살펴보고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한번 걸러지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다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 자료 수집한 걸로 가지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신고 서로 다 벌어지고 끝이에요. 우리가 주최한 게 다겠거니 하고 하다 보니까
저 서로 크로스 체킹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면은 신고가 누락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줬다 그러고 우리는 안 줬다 그러고 서로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고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보내고 확인받은 다음에 그리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신고는 대부분의 전자신고가 되어지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하시고 부속 서류도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부가시세 신고 업무 순서를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다음 바로 시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